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밤중에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은 식물 역사를 뒤집다. 예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. 빌로스 지음 서종기 옮김입니다. 문명을 이끈 50가지 식물이라는 부제가 있는 책인데요. 이 책의 158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. 모든 산업이 이 재료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정도였고 그 덕분에 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었다. 여기서 말하는 귀한 자원은 바로 로브르 참나무를 뜻한다. 오늘은 참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야간 서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이 참나무는 산에 가면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. 우리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있죠. 그걸 이제 주로 참나무라고 불러요. 그 참나무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갈나무, 상수리나무, 떡갈나무,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600종까지도 있다고 하는데, 근데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다.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참나무가 식물의 진화의 역사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면은 얘는 속지식물이에요. 그래서 이제 씨방 안에서 씨앗이 생기고 또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. 그런데 꽃을 보면은 그렇게 아주 진화한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. 아주 복잡하게 진화한 그런 꽃은 아니고 꽃잎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냥 보면은 꽃처럼 보이진 않아요.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때 이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꽃잎이나 꿀샘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. 대신 바람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날려보내기 때문에 꽃의 형태가 되게 단순해요. 수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수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.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단순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. 뭐냐면은 이 꽃이 필 때가 그래요. 참나무에 이제 꽃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.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.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피어요. 한꺼번에 다 피는 것이 아니라 차례를 지키는 거죠. 이렇게 순서대로 피면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 이제 급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줄을 서지 않고 차례를 지키지 않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간다 식당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식당에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막 금방 난장판이 되겠죠. 이 참나무 꽃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꽃가루들이 이제 바람에 그냥 한꺼번에 전부 다 날려가지고 다 한꺼번에 다 꽃이 펴가지고 한꺼번에 꽃가루가 막 날아가게 되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. 암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꽃가루를 날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꽃이 피는 순서를 화서라고 하는데 참나무에는 이제 화서가 있는 거죠. 참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줄 서는 거를 막 싫어해가지고 새치기도 하고 난장판을 만드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참나무 꽃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그리고 이제 암술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암꽃에 있는 암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따로 피는 거예요. 수꽃이 있고 암꽃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이 암꽃 같은 경우에는 그 꽃가루가 날라왔을 때 그걸 잘 받아내기 위해서 촘촘한 그 빗살무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틈 사이로 꽃가루들이
걸려 들어가게 이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꽃가루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그 바깥쪽에 있는 가지의 그 끝에 쪽에, 그 위쪽에 피어요. 수꽃들은 아래쪽에 있고, 보통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상승기류가 이렇게 일어날 때, 바람에 날려가지고 위쪽으로 쭉 이제 꽃가루들이 막 이제 떠오르면은, 그 위쪽에 있는 그 암꽃에 있는 암술에 이제 들어가가지고, 수정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꽃가루가 날리는 동안에는 더 이상 자라지가 않는데요. 왜냐면 그 이파리들이 꽃을 가려가지고 수정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꽃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도 그걸 어쨌든 잘 수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,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거죠. 그렇게 단순하게만은 볼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면 왜 이 참나무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을까요? 제가 한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, 일단 당시 환경이 참나무가 지구에 나타났을 때, 한 1억 년 전 무렵인데, 그때 좀 이제 특이한 환경이긴 했어요. 어땠냐면은, 1억 년 전 무렵에는 지구가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울 때였어요. 남극하고 북극에 얼음도 없었고, 지금 같으면은 남극 대륙 그 땅 위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는 건데,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해수면이 굉장히 높게 되죠.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. 남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은 뭐 바닷물의 높이가 150m까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, 1억 년 전에는 정말 그랬던 거죠. 바닷물의 높이가 정말 쭉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지구는 정말 아주 많은 부분이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합니다.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한 6억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지금까지의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바닷물의 높이가 높았던 때라고 해요. 정말 최고치였던 거죠. 근데 이제 그때처럼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바다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 바닷가 근처의 논밭이나 섬 뭐 이런 건 사실 다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. 뭐 도시들도 마찬가지고, 뭐 인천, 부산, 목포 뭐 이런 항구 도시들은 당연히 바닷속에 잠기는 거고 150m 이상 높아지는 거니까. 서울, 뭐 도쿄, 베이징, 뉴욕, 파리 이런 데도 사실 해발 고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한 30m? 뭐 뉴욕 이런 데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고, 도쿄도 되게 거의 항구 도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오큘러스 퀘스트로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다 그 이렇게 수로가 있어요. 바다랑 연결된 수로들이 막 쭉쭉 뻗어 있고 그러던데. 근데 다 잠기는 거예요. 사실 웬만한 유명한 대도시는 100m 이상 바닷속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거죠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이 바닷물에 다 잠겨가지고 낮은 섬이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땅 위를 막 휩쓸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도 이 참나무의 그 꽃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충분히 이 꽃가루들을 막 날려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멀리. 그래서 뭐 굳이 곤충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. 이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. 그리고 이제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굳이 꽃들이 한꺼번에 다 필 필요도 없는 거예요. 하나씩 피워도 충분히 그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꽃가루들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또 이렇게 화서가 꽃이 피는 순서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나, 진화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,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 참나무가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일까? 저는 사람하고 이제 관계가 굉장히 깊은 이런 식물들을 지금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건데,
참나무는 이름부터가 일단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참 좋다 할 때 그 참자예요. 그러니까 얘가 이 참나무가 정말 쓰임새가 옛날부터 많은 나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집 지을 때 보면은 기둥, 지붕 이런 거 만들 때 쓰이고요. 그다음에 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침대, 뭐 탁자, 책상, 의자, 통 거의 모든 가구들을 만들 때도 이 참나무가 많이 쓰였어요. 뿐만 아니라 뭐 커다란 배, 또 뭐 마차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쓰였고요. 지금으로 말하면은 콘크리트, 철근, 플라스틱, 쇠 이런 거 하는 역할들을 다 참나무가 했던 거예요, 옛날에는. 물론 다른 나무들도 이제 쓰이기도 했고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참나무로 만들면은 더 좋았죠. 왜냐면 이 참나무는 굉장히 그 나무 속이 되게 치밀해요. 꽉 차 있는 거예요. 단단하고 튼튼한 거죠.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범선이자 또 오래된 군함인 HMS 빅토리호가 있는데 영국에 있는 그 배예요. 이걸 만들 때는 무려 5,000그루의 참나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. 이 빅토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넬슨 제도 이 탔던 그 기함인데 대장선이죠. 나폴레옹하고 그 트라팔가르 해전 여기서도 이제 공을 세우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전투에서 이제 쓰였지만은 참나무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. 빅토리오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어요. 200년이 지났는데 200년도 더 지났죠. 대단한 거죠. 정말 튼튼한 거죠. 물론 중간에 이제 여러 번 이제 수리도 하고 막 이제 그랬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이 영국의 정말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랑거리인 그런 군함이죠.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거북선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. 그리고 또 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궁전 이것도 그 지붕을 만들 때 600그루의 참나무를 이제 깎고 조립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. 특히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은 물기가 마르면서 그 이음매가 더 단단해진대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 목재로 이제 집을 지을 때 참나무로 그럴 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튼튼하게 짓는다고도 하고요. 그리고 썩지 않게 방부 처리만 잘하면은 1000년이 지나도 멀쩡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다고 합니다. 괜히 그 옛날 사람들이 참나무를 썼던 게 아닌 거죠.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 때도 쓰이지만은 이걸 태울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여요. 숯 있죠, 숯. 이 숯 중에서 이제 제일 좋은 숯이 뭐 참숯이다 그러잖아요. 바로 그 참나무로 만든 숯입니다, 이게. 나무 속이 단단하게 꽉 차 있으니까 숯으로 만들면은 또 오랜 시간 탈 수 있는 거예요. 연기도 별로 안 나고. 그래서 요리할 때 굉장히 쓰기 좋죠.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. 옛날에는 이 또 수치로 금속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썼잖아요. 석탄 이런 게 없을 때 돌을 아주 뜨거운 열로 녹여가지고 돌 속에 있는 금속들을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건데 녹여내야 되는 건데 그냥 나무만 태워서는 그렇게 뜨거운 열을 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숯을 쓰는데 요 숯이 조건만 잘 맞으면은 2700도까지도 온도를 올릴 수가 있대요. 그러니까 이 문명 발전에 있어서도 숯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. 쇠붙이가 없는 문명?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? 정교하고 날카로운 그런 도구들, 뭐 농기구들, 뭐 쟁기, 호미, 낫,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 돌로 만들어서 쓴다? 상상이 안 되죠. 그리고 이 예술 활동에도 많이 쓰였죠. 요새도 지금 뭐 목탄화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그게 수치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. 옛날 원시인들이 동굴에다 벽화 그릴 때도 그렇고 다 수치로 그리는 거죠. 그거. 알타미라 동굴, 뭐 라스코 동굴, 뭐 이런데 멋진 그림들 다 수치로
그린 것들이죠. 그리고 뭐 정수기로도 쓰잖아요. 숯이 이제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.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숯 1g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 벽들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다 펼치면은 이 500제곱미터? 그러면 한 작은 운동장 크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대요. 1g인데 세포벽이 굉장히 촘촘한 거예요. 이 참숯은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촘촘한 그 어떤 세포벽들이 있으니까 그게 필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불순물들을 다 거기서 이제 걸러내게 되는 거죠. 지금도 마스크나 뭐 이제 그런 데 보면은 이 숯을 잘게 부숴가지고 거기다 이제 필터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끼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우리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숙성시킬 때는 참나무 통 안에다 넣어가지고 숙성시키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은은한 참나무 향이 배어들면서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한 60년 넘게 이렇게 숙성시킨 위스키는 20억이 넘는다고도 하더라고요. 야, 이거 대단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코르크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와인의 그 뚜껑. 이 코르크도 참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 참나무 중에서도 그 코르크 참나무라고 있는데 이 포르투갈에서 많이 자라는 참나무라고 해요. 근데 이 참나무의 껍질을 갖다가 벗겨내면은 그 안에 그 코르크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코르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마치 그 어떤 보호막이라고 그래야 되나? 산불이 났을 때 그 뜨거운 열로부터 참나무를 지켜주는 거예요. 그 열을 갖다 막아줘가지고 그 소방관들이 입는 그런 보호장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선의 연료 탱크를 열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코르크를 썼을 정도로 굉장히 그 열을 막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. 뿐만 아니라 또 뭐 물, 기름, 알코올 이런 물질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공기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밀한 거예요. 이 코르크가 대단한 거죠. 제가 이 코르크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수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지? 그 참나무에 그 옷을 벗겨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참나무 밑에 있는 그 기둥을 이렇게 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벗겨내는데 이렇게 솜씨가 좀 좋은 숙련된 그 농부들이 이걸 벗겨내면은 진짜 옷을 벗는 것처럼 싹 벗겨지는 거예요. 뺑 둘러가지고 마치 멀리서 보면은 반바지를 입은 다리처럼 정말 그 밑쪽에 맨질맨질한 맨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. 기둥에 약간 붉은색이던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코르크 참나무는 죽지 않는데요.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뭐 죽거나 시들지 않고 다시 또 거기다가 코르크 껍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또 다시 이제 거기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나무죠. 그렇게 해가지고 수확할 수 있는 코르크의 양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적인 면에서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뭐 코르크 껍질도 유용하지만은 도토리도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도토리가 대단한 어떤 뭐랄까 우리 먹을거리는 아닌데 뭐 도토리 묵은 맛이긴 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그 가뭄이 들고 농사가 안 될 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도토리였거든요. 이게 또 묘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게 왜냐면은 그 참나무에 꽃이 필 때가 5월 무렵인데 그때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면 수정이 더 잘 된대요.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야 수정이 또 잘 되나 봐요. 그래서 도토리가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. 근데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때 가뭄이 들면 농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. 그 농사가 잘 안 됐을 때 반대로 도토리가 많이 열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
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또가 고을에 새로 부임해서 오면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도토리 나무를 심는 거였대요. 그리고 나라에서도 도토리를 일부러 수집해가지고 모으기도 했었고요. 참 고마운 나무인 거죠, 진짜 사람 입장에서.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옛날 시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했대요. 참나무는 사람의 아들에게 땅이 주는 고기와도 같다. 참 참나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는 정말 몰랐는데 이번에 하여튼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곤충들에게도 굉장히 참나무는 소중한 존재예요. 그 참나무 잎을 먹는 곤충이 뭐 대벌레, 딱정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한 37종이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도토리 거위벌레 얘가 조금 유명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도토리 속에다가 산란관을 꽂아가지고 알을 낳아요. 그래서 이 애벌레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이제 부화해가지고 도토리 속에 있는 그 떡잎을 먹으면서 자라나고요. 또 어미벌레는 이 애벌레가 안전한 그 낙엽 속에서 자라게 하려고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잘라줘요. 땅바닥에 툭 떨어지면은 이렇게 낙엽이 덮여가지고 뭐 겨울도 나기도 하고 안전하게 자라는 거죠.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참나무 껍질이 이렇게 갈라진 틈에 알을 낳는데요. 그래서 애벌레가 나무 속을 파먹으면서 이제 자라나기도 하고. 그리고 또 벌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벌들은 그 참나무가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액이 흘러나온대요. 그럼 이게 또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벌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걸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번에 여행을 또 떠나봐야 되는데요. 제가 또 오큘러스 퀘스트를 이렇게 여행을 떠나볼 텐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나무 숲이 있습니다. 영국에 있는 숲인데요. 이 숲에는 사연도 있고 발견된 것도 되게 우연하게 발견됐어요. 그 열기구 조종사가 열기구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. 뭐가 있었냐면은 숲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트 무늬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숲 가운데에 나무가 없는 그런 풀밭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크게 하트 무늬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왜 이런 숲을 만들어 놨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숲을 만든 사람이 남자였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또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?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아내가 참나무를 그렇게 좋아했대요. 참나무를 보면 마음이 안정된다,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씨앗을. 그래가지고 뭐 10년이 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나무 숲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트 무늬를 만들어서 하늘에 있는 아내가 이 하트 무늬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.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. 또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이 하트 무늬가 이렇게 그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방향으로 쭉 가면은 워톤힐이라고 그래가지고 언덕이 있거든요. 거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왜 거길 가리켰냐면은 아내가 어린 시절에 거기서 되게 이렇게 즐겁게 뛰어놀았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워턴이라고 하트무늬 참나무 숲을 함께 우리가 가보려고 합니다. 네,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하트무늬 참나무 숲이 보이는 도로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둘러보니까 저 멀리 이제 참나무 숲이 보이는데, 와, 이 풍경은 진짜 우리가 그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정말 그 평평한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져 있고 저기 멀리까지 이렇게 구름들이 막 이렇게 물결치면서 보이고 또 저 멀리 약간 야트막한 산도 있고 근데 거기도 다 풀밭들이에요.
그 젖소들이 뜯어먹는 그런 평평한 풀밭들 있죠. 초록색으로 지금 막 이게 돋아나 있는데, 너무 평화롭네.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약간 그 뭐랄까, 그냥 다 풀밭이 아니라 그 울타리들이 있잖아요. 그게 다 이렇게 구획들이 나눠져 있어요. 마치 그 우리 이불 그 퀼트 이불 있죠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반듯, 약간 네모 반듯한 것 같은데, 완전히 네모 반듯하진 않아도. 그리고 그 울타리들이 다 그 뭐랄까 약간 회양목 있죠. 그런 나무들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벽처럼 되어 있어요. 나무로 만든 벽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참 느낌이 이 퀼트 잎을 보는 듯한 느낌도 있고, 그래서 하여튼 되게 독특한 그런 평화로움이랄까요? 예, 그런 게 있어요. 그리고 저기 참나무 숲을 보면은 그 옆에 집이 한 채가 딱 있거든요.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그 집이 그 사람의 집인지. 근데 저 집에 살면은 왠지 되게 부부간에 금슬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만약에 이제 아내랑 거기 산다고 하면은 되게 평화로운 이렇게 언덕들이 막 있으니까 아침에 약간 이렇게 안개가 있고 이렇게 햇빛이 안개 사이로 이렇게 비칠 때 같이 이렇게 이런 길들하고 언덕하고 이렇게 숲 사이로 산책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. 막 새소리 들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걸어다니고 하면 참 뭐 눈에 걸리는 것도 없고 너무 평화롭고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워터닐로 한번 또 가볼까요? 네, 이곳은 워터닐인데요. 여기는 언덕인데 꽤 높은 언덕이에요. 쫙 내려다 보여요. 오밀조밀한 퀼트 모양의 울타리들이 저 이제 지평선 끝까지 막 이렇게 땅을 구획을 지으면서 펼쳐지는 그 모습이 와 진짜 멋지네요. 전망이 좋아서 그런지 벤치도 여기저기 놓여져 있고, 그러니까 아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 많이 놀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전망도 좋고 언덕도 있고 하니까 막 뭐 이렇게 달려 내려오기도 좋고, 눈이 만약에 온다면 여기서 썰매도 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냥 굳이 눈이 안 와도 왠지 이렇게 잘 미끄러져 내려올 것 같아요. 이 언덕들이. 와, 참 멋진 풍경이네요.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기한 게 있는데, 이 뒤쪽에 이렇게 돌로 된 되게 튼튼한 울타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, 그 안에 굉장히 큰 소나무들이 막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었는데, 이게 그 빅토리아 여왕 있잖아요.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 50년, 그때를 뭐 황금 희년이라고 하는데, 그 이제 그 희년이라는 게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. 50년에 한 번씩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뭐 땅도 다 돌려주고 원상복귀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, 하여튼 이제 그 50년 재위 50년을 기념해서 그때 여기다 나무를 심었대요.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나무니까 울타리를 둘러가지고 튼튼한 아주 높은 벽이에요. 위에는 막 그 쇠로 쇠창살처럼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, 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전 처음에 이거 몰랐을 때는 저 안에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. 뭐 귀중한 뭐 문화재가 있나 특이했었는데, 하여튼 이런 사연이 또 있었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참나무를 주제로 야간 서행을 여기저기 떠나봤는데요. 오늘 또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, 뭘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도토리겠죠. 우리 산에 가면 가을에 도토리 많이 볼 수 있는데, 그 도토리를 보실 때마다 그 참나무가 진화를 통해서 꽃이 피는 순서 이런 것도 잘 조절하고, 또 그 암꽃의 그 암술에다가 빗살무늬 틈 같은 걸 만들어서 또 꽃가루를 잘 거기에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도 하고,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쓰임새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잖아요.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자체죠. 이 참나무는 문명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,
지금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, 또 곤충들, 다양한 동물들을 또 먹여 살리고 있고, 참나무가 참 이렇게 참 좋은 나무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. 저도. 네, 그러면 오늘 꿈속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? 오늘은 천마산이라고 있어요. 우리나라의 그 남양주 있죠. 그쪽에 가면은 평내 호평역인가? 네, 그쪽에 있을 거예요. 옛날에 제가 여기를 중학교 때 한번 갔었는데,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. 어떤 기억이 나면, 그 천마산을 등산을 하고, 친구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등산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도토리묵을 사주신 거예요.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. 물론 배고프기도 했겠죠. 이제 등산을 했으니까. 근데 그 도토리 묵하고 상추인가? 그런 거 이렇게 야채랑 버무려가지고 먹는데, 와, 그 고소하고, 그 시원하고, 그 짭조름하면서도 매콤한 그 소스의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천마산에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등산을 하고, 거기 또 등산하면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. 이 서울하고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진짜 멋집니다. 그거 보고 내려와서 제가 또 맛있는 도토리묵을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천마산 밑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